반갑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의 성공적인 배팅 라이프를 위해 불철주야 분석하는 토토홈즈입니다. 책임감을 가지고 100%의 적중률이 아니라도 반드시 수익 실현을 도와드리겠습니다. 널려있는 뻔한 자료는 빠르게 넘기고 포인트만 집어 이 영상 하나로 여러분의 판단이 설 수 있게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합픽은 영상 하단을 보시면 댓글에 기재해두었습니다. 여러분들의 건전한 스포츠 문화를 위하여 항상 최선을 다하는 토토홈즈입니다. 여러분들 유튜브에서 스포츠 분석 영상을 시청하시면서 제일 불편하신 점이 뭘까 고민했습니다. 모든 채널들이 그러는 건 아니지만 가족방을 안내해준다 해서 연락을 하면 사이트 가입권료를 많이 받아보셨을 겁니다. 저희 가족방은 가입권료는 절대로 없습니다. 누구나 입장 가능하며 서로 정보를 교환하며 즐길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고민하지 마시고 댓글에 있는 영어를 한번 클릭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영어를 클릭하시면 바로 가족방으로 입장이 되기 때문에 의심하지 마시고 저희 시청자분들과 같이 웃고 떠들며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저희 소통방에서 소중한 사람들이라는 걸 느끼게 해드리겠습니다. 이어서 분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는 브라이튼과 벌리입니다. 브라이튼은 경기력에서 아주 만족스러운 상황은 아닙니다. 다만 박스 타격 능력을 벌리와 비교하면 여전히 브라이튼이 앞서는 것이 사실입니다. 미토마도 지난 경기 어시스트를 기록하면서 오랜만에 공격 포인트를 쌓는 모습이었고 크로스도 킥으로 상대의 박스를 타격하는 데는 능한 편입니다. 덩크가 돌아오면서 다소 불안했던 지난 경기 박스 수비도 나름대로는 보강이 될 듯 싶습니다. 벌리는 4-4-2로 나오면서 일단 수비에서는 시즌 초반보다 대량 실점이 나오는 경우는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다만 여전히 박스를 타격하는 능력에서 아쉬움이 있는 것은 매한가지인 상황입니다. 브라이튼의 수비진이 전반적으로 느리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벌리의 압박 라인도 높은 편이라서 4-4-2로 나가는 것이 수비에서 100% 완벽한 해법이 되고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브라이튼이 우세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최근 경기력이 아주 만족스러운 상황은 아니지만 벌리와 비교하면 박스를 타격하는 능력에서는 브라이튼이 아직은 앞서고 있습니다. 벌리의 수비도 4-4-2로 가면서 좀 나아지기는 했지만 라인이 높은 것은 마찬가지라서 100% 완벽한 해법이 되고 있는 분위기는 아닙니다. 브라이튼의 승리를 추천드리는 경기입니다. 두 번째 경기는 맨유와 본머스입니다. 맨유는 첼시를 2대1로 잡아냈지만 또 공격진들은 침묵했습니다. 중원에서의 빌드업이 여전히 답답한 상황이라서 승점을 가지고 오는 페이스에 비해서는 늘 경기력이 좋지 못한 것이 현실입니다. 특히 강한 압박에 허둥대는 경우가 잦은 편인데 본머스가 슬슬 전방 압박으로 강호들과도 대등한 승부를 하고 있다는 점이 꽤 부담으로 적용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본머스는 뉴캐슬을 2대0으로 잡아내고 아스톤빌라도 2대2로 승점을 따내는 모습입니다. 물론 해당 경기에서 본머스가 할 만한 요소가 없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본머스의 저력과 전방 압박을 필두로 한 화력은 꽤 올라온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이 전술의 특성상 압박이 무력화된다면 수비적으로는 꽤 큰 위기를 가져오는 전술이기는 한데 적어도 경기력에서 꽤 올라온 모습이라는 점은 확실합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2.5오버를 픽하는 것이 제일 나을 수 있습니다. 맨유가 홈에서는 전반적으로 승점을 잘 따내는 편이나 여전히 경기력과 득점력에서는 의문부호가 있습니다. 본머스도 최소한 전방 압박을 필두로 강호들과 대등하게 맞서는 등 화력적으로 개선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상태입니다. 2.5오버를 추천드리는 경기입니다. 세 번째 경기는 셰필드와 브렌트포드입니다. 셰필드는 3-5-2를 가동하면서 수비 시에는 5백으로 전환한 뒤 철저하게 역습을 노리는 타입입니다. 하지만 셰필드가 이 플랜을 100% 수행하기에는 보여주는 수비가 너무 빈약한 것이 문제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지난 경기에서는 세트피스에서 여러 번 유효 슈팅을 허용하다가 결국 반다이크에게 골을 허용한 점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브렌트포드의 주요 옵션 중 하나가 세트피스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브렌트포드는 브라이튼에게 1대2로 패하기는 했지만 경기 내용 자체에서 쓱 밀린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수비 상황에서는 촘촘한 라인을 구성해서 상대의 전진을 막아내는 능력이 아주 좋은 편이고 리버풀과 아스날도 브렌트포드의 역습 날카로움은 상당히 부담을 느꼈던 편이었습니다. 꼭 오픈 플레이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은베모의 킥을 이용한 데드볼도 꽤 쏠쏠한 옵션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브렌트포드가 유리한 상황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꼭 오픈 플레이가 아니라고 해도 세트피스에서 셰필드의 빈약한 수비를 공략하는 것도 꽤 괜찮은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입니다. 셰필드가 지난 리버풀전에서 보여준 빈약한 세트피스 수비를 생각하면 세트피스만으로도 셰필드를 공략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을 정도였습니다. 브렌트포드의 승리를 추천드립니다. 마지막 경기는 울버햄튼과 노팅엄입니다. 현재 노팅엄은 지난 시즌보다 울버햄튼이 공략하기 쉬운 팀이 되었습니다. 지난 시즌에는 5백을 사용하면서 대놓고 라인을 내리는 팀이었는데 올 시즌에는 포백을 가동하면서 좀 공격적으로 하는 경우가 잦은 편입니다.
울버햄튼이 역습으로 가면서 라인을 올리는 팀을 잘 저격하는 편이라 오히려 울버햄튼의 전방 압박과 황희찬의 피니싱 능력을 극대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노팅엄은 앞서 언급했듯이 올 시즌에는 포백을 가동하면서 꽤 공격적으로 하려는 편입니다. 다만 공격력에서는 여전히 기복이 있는 모습인데 엘랑가와 화이트의 위치를 바꿔주어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견이 다수입니다. 노팅엄의 공격 전개는 왼쪽에서 이뤄지는 경우가 잦은데 엘랑가가 투박한 스타일이라서 오히려 공격을 깎아먹는 배치라는 평가가 다수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울버햄튼이 이제는 상성에서 앞서고 있다고 할 수 있을 듯 싶어 보입니다. 지난 시즌보다 노팅엄이 공격적으로 나서는 편이라 역습으로 나아가는 울브스가 오히려 공격하는데 편한 상황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노팅엄의 공격도 윙어들의 위치 문제로 인해서 기복을 좀 보일 수 있는 편입니다. 울버햄튼의 승리와 언더를 추천드리는 경기입니다. 추가적인 조합을 원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다양한 경기에 대한 세부적인 분석과 결과를 궁금하시다면 영상 하단에 고정 댓글을 확인해주세요. 여러분이 건전한 스포츠 문화를 즐기실 수 있도록 항상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